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LG화학을 바라봐야 할지, 이런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폭락한 LG화학, 물적 분할로 인한 하락일까? 주가 전망 및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바닥에서 3배 정도 상승했던 LG화학은 최근 들어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9월 16일 하루에만 5.37% 하락하면서 이거 이제 LG화학의 전성기가 끝난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게다가 9월 16일 시간외에서 LG화학의 주가는 1.6% 하락했고 LG화학 우선주 역시 1.74%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무언가 하락의 기세가 점점 커지는데요. 도대체 LG화학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9월 16일 장중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LG화학 배터리 부문 분사 임박, 17일 이사회 승인 예정.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LG화학에서 전지 사업부만 물적 분할해서 LG화학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거느리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고 하네요. 물론 지금 LG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한다,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영상에서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LG화학을 바라봐야 할지, 이런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9월 16일 이 뉴스가 뜬 직후 LG화학의 주가는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68만 7천 원에 마감이 됐네요. 거의 최저가로 마감됐습니다. LG화학의 물적 분할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인적 분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분할 비율은 제가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존 회사가 3대7의 비율로 A 회사와 B 회사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적 분할입니다. 회사가 분할하는 이유는 매우 많습니다. 기존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이런 경우에는 기존 회사는 제 값을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각각 사업 부문에 맞게 회사를 분할함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성장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회사가 지주사를 만들기 위해서 A 회사를 지주사, B 회사를 사업부문회사, 이렇게 분할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이러한 모든 사업을 다 끌고 가기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회사는 그런 특정 사업부를 매각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매각할 회사를 분할함으로써 향후 매각에 용이한 경우도 있겠죠. 다음은 물적 분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 B, C, D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기존 회사가 D라는 사업부만 따로 떼서 자회사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물적 분할은 왜 하냐면 A, B, C, D 4가지 사업 중에서 D 사업이 매우 독보적일 경우 D 사업 부문만 따로 세워서 회사를 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회사는 그 지분 가치가 더욱더 굳건해지겠죠. 또한 기존 회사는 이러한 자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회사의 지분 가치 역시 상승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세워진 자회사를 상장시키게 되면 기존 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부채가 8조 정도였는데 18년도에는 11조, 19년도에는 16조, 20년 상반기에는 20조가 넘었습니다. 최근에 공격적인 2차전지 공장 투자로 인해서 LG화학의 부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채를 조금씩 줄여가고 향후 신규 투자를 위해서도 LG화학은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은 인적 분할보다는 물적 분할에 한 표 던지고 있는 상태고요. 하나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3대7의 비율로 LG화학이 인적 분할을 하게 된다면 석유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LG석화, 2차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LG배터리, 이런 회사를 새롭게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적 분할을 하게 된다면 LG화학 입장에서는 배터리 부문만 따로 떼서 LG화학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LG배터리라는 회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두 회사 입장이고요. 투자자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LG화학 10주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3대7의 비율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된다면 분할 이후에 여러분은 LG석유화학 3주, LG배터리 7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LG화학의 배터리 부문을 보고 투자한 건가요? 아니면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문을 보고 투자한 건가요? 대부분 LG화학의 배터리만 보고 투자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LG화학이 인적 분할된다면 분할 직후 여러분은 LG석화의 주식은 팔고 LG배터리의 주식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뉴스에서 나오는 물적 분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LG화학 10주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터리 부분만 따로 떼서 LG배터리가 새롭게 상장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돌아갈 주식은 빵주입니다. 오잉? 이거 무슨 말인가요? 나 LG화학 주주야. 나는 LG화학의 배터리만 보고 투자했어. 그런데 내가 왜 LG배터리의 주식을 하나도 갖지 못해?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LG화학의 입장에서는 LG화학의 핵심 사업인 배터리 사업을 LG배터리에게 고스란히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LG화학의 물적 분할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 기억에 작년에도 이미 이야기가 나왔고 2020년 9월 초에도 물적 분할이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만 유독 큰 하락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이놈의 배터리가 뭐길래 왜 이렇게 배터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LG화학의 배터리 부문은 내내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0년 2분기 때 190억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LG화학은 2019년 상반기에는 10.4%에 불과했지만 2020년 상반기 때에는 24.6%로서 세계 넘버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LG화학의 배터리는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미 물적 분할 뉴스가 나왔든 안 나왔든 이러한 불확실성에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LG화학 주주일 거라 봅니다. 물론 저는 지금 LG화학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만약 LG화학 주주라면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바라볼지 이걸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G화학 주주의 장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주주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죠. LG화학의 실적 대부분은 석유화학 부문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석유화학 부문 실적 개선은 LG화학의 주가 상승을 불러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가칭으로 LG배터리가 물적 분할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LG화학의 2차 전지 산업이 LG화학에 속해 있죠. 그래서 현재의 LG화학 주가 기준으로 앞으로 LG배터리의 공모가가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LG배터리의 공모가는 LG배터리만의 실적, 향후 전망성도 많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LG배터리 입장에서도 현재 LG화학의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LG배터리의 공모가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LG그룹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확보할 수도 있겠네요. 또한 마지막으로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7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최근에 원화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5% 이상 LG화학이 하락했지만 외국인은 300억 정도 LG화학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원화 강세는 외국인 유입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강세 또한 LG화학의 강세 이런 것들로 직결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물적 분할 이후에 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주사 LG가 LG화학의 지분을 33.3%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LG배터리가 상장되면 LG화학은 100%가 아니라 특정 퍼센트의 지분을 지니고 있겠죠. 분할 이후 LG화학은 석유화학 부문만 영위할 수 있겠지만 물론 바이오 같은 여러가지 사업은 생략했습니다. 어쨌든 LG화학은 과거와 달리 LG배터리 사업을 직접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즉 LG화학 입장에서는 LG배터리 사업에 대한 지분법적 이익만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주사 LG와 LG화학의 관계처럼요. 제가 방금 LG가 LG화학의 지분을 33.3% 보유하고 있다고 했었죠. 주식회사 LG의 주가 역시 바닥에서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왜냐고요? LG 입장에서 배터리 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지 않지만 LG화학이 영위하고 있는 배터리 사업의 33.3%의 상승 효과를 간접적으로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이후 LG화학 입장에서는 LG배터리의 폭발적인 상승세에 대한 지분법적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LG배터리가 상장된 이후에 여러분 LG화학 혹은 LG배터리 어느 것을 매수하실 건가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주식회사 LG 혹은 LG화학 어떤 것을 사실 건가요? 이것과 비슷한 질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연히 LG가 아니라 LG화학을 매수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분할 이후에 여러분은 LG화학이 아니라 LG배터리에 좀 더 손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드리면 LG화학의 주가는
어쨌든 LG 배터리의 지분법적 이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진 않겠지만 과거에 비해 주가 상승률은 조금 주춤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LG 배터리라는 회사가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요. 제가 현재 LG화학 주주분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멤버십 게시판에 자세히 정리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오셔서 저와 함께 LG화학의 주가도 논의하시고 앞으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여러가지 투자에 대한 시각을 함께 공유하셨으면 합니다. 전반적인 LG화학에 대해서는 방금 전까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